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계선형 상수계수 제차 미분 방정식과 저번 특강에서 살펴보았던 자유진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수계수이고 제차인 일반형의 꼴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의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B의 y 프라임 플러스 C의 y는 이제 0의 꼴로 이제 나타내어진 미분 방정식을 이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항에 그 상수를 이제 1로 한 것을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이제 a가 0이 아니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최고차 항의 그 개수가 1인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형의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곱해진 A와 B와 C가 우리가 이제 상수 계수이고 이제 우변이 0이면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형 상수계수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공학이나 과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미분 방정식이 식의 형태가 이제 다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y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때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부터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다음에 자연상수 2에 이제 람다 x라는 꼴의 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일단 이 방정식의 하나의 해를 2의 람다 x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이 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하면 일단 y 더블 프라임에는 이제 이 값을 두 번 미분한 값을 대입을 하고, y 프라임에는 한 번 미분한 값, 그리고 y에는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공통인수 2에 이제 람다 x 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시 방정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람다에 2의 람다 x는 이제 람다나 x에 어떠한 값이 들어와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0이 되어야 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a의 람다 제곱 플러스 b의 람다 플러스 c는 이제 0이라는 방정식을 얻게 되고, 이제 이 방정식을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어떤 책에는 뭐 특성 다항식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때 이제 0이 되게 하는 람다를 우리가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람다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 근의 종류에는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그 이쪽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 값이 0보다 크면 이제 해는 우리가 람다의 해는 값은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고,
0보다 작을 때도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루트를 한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허수가 되게 되고, 이 경우는 이제 이 람다의 값이 이제 허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꼴은 0이 되게 되면 이제 중근을 갖게 되므로 이제 하나의 근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일반해를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기저가 되는 해는 일단 람다 2의 람다 x가 이제 기저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2의 람다 x 꼴에 있어서 람다의 값이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2의 람다 1x 그리고 2의 람다 2x가 기저가 되게 되고, 이를 상수배 한 것도 해가 되게 되고, 또한 이쪽도 상수배를 한 것도 해가 되게 되고, 두 해를 더한 것도 이제 이 방정식가 해가 되게 되므로 이제 전부를 다 표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일반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 이때의 C1, C2는 이제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근이 나올 때 그 람다 1과 람다 2의 허근을 이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구한 이쪽 부분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그 정리를 하면 이제 2의 그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된 거나 마이너스로 된 것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뭐 곱하기와 나누기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알파 플러스 i 베타는 우리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또 2의 i의 베타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2의 i의 베타 제곱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그 살펴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2의 i의 시타는 이제 코사인 시타 플러스 그 i 사인 시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그 공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바로 이러한 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두 해를 더한 것을 이제 2를 나눈 값도 결국은 이 방정식이 해가 되게 된다라는 그 중첩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알파는 실수부, 이제 베타는 허수부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번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중근이 나오게 될 때는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이 처음에 나왔던 이 부분과 차이점은 이쪽 뒤쪽 부분에 이제 x가 더 곱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좀 많은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역학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취지에서는 어차피 암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폼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유진동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특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xt는 이제 a의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구한 해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때 이제 a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에 있어서 이제 상수 계수의 제곱을 해서 루트로 씌운 값이 되게 되었고, 이제 파이는 이제 C2분의 C1을 이제 아크탄젠트한 값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때 이제 C1, C2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저번 특강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가 0, 즉 이제 시간이 이제 0일 때
이제 초기 조건이 될 것이고, 우리가 초기 조건이 t 이꼴 0일 때, 그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스프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스프링에 매달린 질량을 가진 물체의 초기 위치를 x0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초기 속도를 v0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꼴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었고, 이때 이제 C1, C2에 우리가 초기 그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xt에 0을 대입을 하면 일단 코사인 0도는 1이 되게 될 것이고, 사인 0도는 이제 0이므로 뒷부분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1이기 때문에 이제 C1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제 C1이 결국은 x0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v0는 일단 이 부분을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x.t는 이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이제 이 안쪽의 것을 다시 미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C1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오메가가 되게 되고, 뒷부분은 이제 C2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오메가가 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0을 대입을 하면 이제 사인 0도는 0이 되게 되므로 이 부분이 날아가고 뒷부분만 남게 되어서 이제 C2 오메가가 되게 되고, C2 오메가에서 이제 초기 속도 V0를 대입을 하면 결국 C1은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X0가 되게 되고, C2는 오메가 분의 V0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에 이제 오메가는 이제 일반적인 그 각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영상에 살펴보았던 이제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고유 각진동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C1, C2를 대입을 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A 자리에 이제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x0가 이제 A의 sin 파이가 되게 되고, x.0는 v0는 그 다시 이제 이 방정식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a 오메가 n 코사인 파이가 되게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각각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질량을 매달았으면 우리가 평형 상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평형 상태에서 이제 초기 위치가 이제 x0만큼 당겨진 상태에 있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 상태도 결국은 이제 t 이꼬르 0일 때이기 때문에 이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고,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평형 상태에서 이제 A만큼 이제 이 물체를 당겨서 이제 힘을 가해서 이렇게 느려서 스프링을 느려서 이제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그 A라는 것이 결국 이 그 우리가 X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이제 이쪽 부분에 A가 되게 되고, 결국 이 A가 이제 최대 그 진폭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진폭은 이쪽에 A 두 부분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 즉 이제 평형 상태를 0으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물체는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사인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기 함수로 즉 이제 사인 함수로 그려지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초기 위치 x0가 a 사인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x0가 되게 되고, 이제 따라서 이제 이 위상각 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초기 위치를 진폭으로 나눠준 값에서 값을 이제 아크 사인을 한 값이 또한 그 파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주기 함수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형상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이제 한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쪽 그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높은 부분, 즉 이제 마루와 마루 사이 혹은 이제 골과 골 사이의 간격을 이제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일에 초기 위치가 평형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파이는 이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인장 스프링에 있어서 이제 초기 위치라는 것이 항상 이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도 갈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위치는 이러한 진폭 사이에 이제 어떠한 위치로도 올 수 있게 되게 되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 뭐 동력학이나 이제 기계 진동학 책을 보면 조금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놓은 책도 있는데, 어떤 책은 이제 이 C1, C2를 벡터로 보고 이제 그 벡터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위상각 파이와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식들을 유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